홍준표 대표가 요즘에 토크 콘서트 이걸 한다지요. 두루 공원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어떤 시민이 박 전 대통령을 빨리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묻자, 대통령은 결과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 박 전 대통령 죄가 된다 안 된다 차원이 아니라 국정을 잘못 운영한 벌을 받고 있다고 본다. 이제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어떤 의중이겠습니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대신 내 새끼들을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뭐겠습니까? 그리고 박 전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다, 정말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말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 의도는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한참 인기가 있을 때하고 나중에 인기가 없어져 버릴 때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말에 정승이 되면 대문에 수레가 가득하지만 정승에서 떨어지면은 인적이 끊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걸 겁니다 아마. 그렇게 봐야 되고 정치는 이제 무상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홍 대표 말처럼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벗어나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지가 늘어나고 입지가 커질까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작용의 일환이었고, 한편으로 보면은 좌파 우파 대결에서 우파가 패배한 거다, 이 차원으로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사태와 연결돼 있고, 그렇죠, 남북관계도 연결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가 통치를 잘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탄핵이란 것이 지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 대표 말대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탄핵의 그 그늘을 벗어나서 새 출발해 보겠다, 그게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탄핵 성격이 다르니까, 탄핵 성격이 특이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탄핵 다 그건 없던 걸로 하고 하면은 국민 지지 획득해주고 입지 넓어지고 우파가 성장하고 그럴까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대표고, 또 자한당은 뭡니까?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이끌었던 여당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한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무한 책임을 지는 그 상황이에요. 대통령만 책임지고 우리는 몰라, 그러면 안 되죠. 탄핵 때도 방관 내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이리저리 참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어찌 무한 책임을 안 질 수 있냐? 책임을 져야지요. 지금에 와서 우리는 내몰라 한다고 그게 될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 높아질 일이 없지 않겠냐 그렇게 봐져요. 또 의리상도 그래요. 의리상으로도 그렇게는 좀 안 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의리는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리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더구나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이거죠. 주 4회 재판 강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결백하다 이렇게 믿을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수도 없이 언론 보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오보, 어떻게 보면은 왜곡, 어떻게 보면 허위 보도 이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 하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덮어서 쓱쓱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접한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의 심적 고통을 받겠느냐.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이미 그로 인해서 국민 여론 결정되어 있는데 바꿀 수도 없고 변명해봐야 구차스럽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병 안 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당했다 이렇게 될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습니까? 이러면은 거기서 못 견디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좀 덜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입장이 너무 공공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이런저런 말을 해서 던지고 누르고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정치인은 인정 차원에서만 놓을 수는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파워 힘을 잃어버리면은 무상하거든요. 곧 뒤집어진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는 게 정치입니다.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요즘 시대는 그래도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국민의 수준이 또 높아졌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준 그 대표성으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권력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을 잃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참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게 그 정치입니다. 그래도 가치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편의상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다 이거죠. 근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까 홍준표 대표 말처럼 대장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마 부하들은 용서해다오 이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건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통령이나 뭐 부하가 어떻게 잘못을 졌습니다. 또 인정이 됩니다. 서로가. 그럴 때 그래도 내가 다 책임지마 다른 사람은 받아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이다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은 여기에는 좀 안 맞는 상황 아니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을 지금 실제로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 나라 사태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몸을 담고 있는 당 대표가 또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정치인들인데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지금 5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외국의 지도자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펴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한국과 특히 가까운 나라들은 다 하겠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4년간 그래도 유대를 했던 그런 정치인들은 또 관심 있게 보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뚜렷한 어떤 탄핵의 사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럼 또 그거는 그 나라 그 정치의 입장에서 볼 거거든요. 그럼 이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나올 때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지켜보지만 그렇게 봐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도대체 한국의 검찰이나 정치인이나 판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왜 저렇게 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인권 하면서 배우니까요. 몸에 배어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저기에 뭔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발언이 음으로 양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은 지켜보는 단계라 보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인권하면 반체제 인사들 인권 우리가 익숙하죠. 그러나 최고 통치자도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는 거고 인권은 소중한 거죠.
반체제 인사는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고 최고 통치자는 인권 보호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박 전 대통령 굉장히 어떤 면으로 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 모든 흘러가는 것이 이제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홍 대표도 한쪽으로 마음을 정해버렸는가 이렇게도 또 이해되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우파를 통합해도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싶어요. 여기에서 전국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홍 대표 입장도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권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 법안을 통과시킬 때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거라도 시간이 흘러가고 장차 세월이 가면은 엉뚱한 결과를 몇 단계 뒤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바둑알 아무데나 툭 놨지만은 글로 인해서 바둑판 전체가 요동치는 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법안도 심사하고 때로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바로 야당한테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제 탄핵 이 부분만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이 세 당이 또 뚫뚫 뭉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법안 저지하고 이런 데 지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홍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살펴보고 또 자기 처신 입장도 생각해보고 또 국민들 여론도 좀 어떻게 하면 돌이켜볼까 이런 것도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를 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두자 이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총선이 3년 후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그 역할을 그냥 해보시오. 이렇게 한쪽으로 놔둘 수가 있다 이거죠.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는 선명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 무죄다. 탄핵은 잘못됐다. 이렇게 선명하게 기치를 걸고 이제 지금도 나가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8월 19일 부산 해운대 쪽에서 그때 오후 2시에 또 태극기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해운대역 앞인가 그쪽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또 그렇게 나가면은 또 거기에 뜻을 같이 하는 우파 국민들은 열렬히 그쪽이 또 지지하고 동참하고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른 집회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이제는 성격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떤 집회는 박 전 대통령 그 탄핵 같은 건 조금 배제하고 움직이는 그런 단체도 있는 듯하고 그래요. 그저 나라를 걱정한다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저런 단체들이 제각기 이제는 각각 등보체 각자 도생으로 나간다.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와서 모두 뚫뚫 뭉쳐라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따로따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뜻을 보이고 또 국민 여론도 환기시키고 어찌됐든 능력을 보이고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춘추 전국시대 서로 이쪽에서 대장 저쪽에 대장 싸우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 때가 되면은 여론을 통합하고 모두를 모으고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이 뜻을 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각기 나가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나가고 나중에는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오든지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능력을 보여가지고 국민 지지를 얻어서 통합을 이룬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싶기도 합니다. 지금 같이 모여서 잘해봐라 이렇게 해도 될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무상하거든요. 곧 뒤집어진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는 게 정치입니다.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요즘 시대는 그래도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국민의 수준이 또 높아졌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준
그 대표성으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권력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을 잃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참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게 그 정치입니다. 그래도 가치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편의상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다 이거죠. 근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까 홍준표 대표 말처럼 대장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마, 부하들은 용서해다오, 이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건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통령이나 뭐 부하가 어떻게 잘못을 졌습니다. 또 인정이 됩니다. 서로가. 그럴 때 그래도 내가 다 책임지마, 다른 사람은 받아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이다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은 여기에는 좀 안 맞는 상황 아니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을 지금 실제로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 이 나라 사태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은 박 전 대통령이 몸을 담고 있는 당 대표가 또 앞장서서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좀 아니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정치인들인데 박 전 대통령 공판이 지금 50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외국의 지도자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펴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한국과 특히 가까운 나라들은 다 하겠죠. 그리고 박 전 대통령과 4년간 그래도 유대를 했던 그런 정치인들은 또 관심 있게 보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켜보는 거죠.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뚜렷한 어떤 탄핵의 사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그럼 또 그거는 그 나라 그 정치의 입장에서 볼 거거든요. 좀 이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나올 때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은 지켜보지만 그렇게 봐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도대체 한국의 검찰이나 정치인이나 판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 왜 저렇게 하냐. 그 보도를 한 언론기관에서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 하지를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냥 덮어서 쓱쓱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접한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의 심적 고통을 받겠느냐.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변명할 수도 없고, 이미 그로 인해서 국민 여론 결정되어 있는데 바꿀 수도 없고, 변명해봐야 구차스럽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 병 안 날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너무 억울하다, 내가 당했다, 이렇게 될 때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습니까? 이러면은 거기서 못 견디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까 받아야지, 이렇게 되면 좀 덜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입장이 너무 공공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다 대고 이런저런 말을 해서 던지고 누르고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물론 정치인은 인정 차원에서만 놓을 수는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권력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파워, 힘을 잃어버리면은 무상하거든요. 곧 뒤집어진다.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기도 하는 게 정치입니다. 힘을 잃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요즘 시대는 그래도 민주적이고 자유롭고 국민의 수준이 또 높아졌고 이러기 때문에 국민이 뽑아준 그 대표성으로 이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권력은 권력입니다. 권력은 힘을 잃으면 엉망되는 거예요. 참 억울해도 할 수 없는 게 그 정치입니다. 그래도 가치 무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도 편의상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다 이거죠. 근데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아까 홍준표 대표 말처럼 대장이니까, 대통령이니까 내가 다 책임지마, 부하들은 용서해다오,
이럴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건 아니에요.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통령이나 뭐 부하가 어떻게 잘못을 졌습니다. 또 인정이 됩니다. 서로가. 그럴 때 그래도 내가 다 책임지마. 다른 사람은 받아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이다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은 여기에는 좀 안 맞는 상황 아니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옳으냐 그르냐 이 차원을 지금 실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다. 정말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말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 의도는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한참 인기가 있을 때하고 나중에 인기가 없어져 버릴 때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말에 정승이 되면 대문에 수레가 가득하지만 정승에서 떨어지면은 인적이 끊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걸 겁니다 아마. 그렇게 봐야 되고 정치는 이제 무상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홍 대표 말처럼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벗어나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지가 늘어나고 입지가 커질까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작용의 일환이었고 한편으로 보면은 좌파 우파 대결에서 우파가 패배한 거다. 이 차원으로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사태와 연결돼 있고 그렇죠. 남북관계도 연결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가 통치를 잘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탄핵이란 것이 지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 대표 말대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탄핵의 그늘을 벗어나서 새 출발해 보겠다. 그게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탄핵 성격이 다르니까 탄핵 성격이 특이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탄핵 다 그건 없던 걸로 하고 하면은 국민 지지 획득해주고 입지 넓어지고 우파가 성장하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대표고 또 자한당은 뭡니까?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이끌었던 여당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한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무한 책임을 지는 그 상황이에요. 대통령만 책임지고 우리는 몰라. 그러면 안 되죠. 탄핵 때도 방관 내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이 당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이와 같은 보도가 사실이다. 정말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홍준표 대표가 말을 했다면 왜 그랬을까? 의도는 뭘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한참 인기가 있을 때하고 나중에 인기가 없어져 버릴 때 이 차이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말에 정승이 되면 대문에 수레가 가득하지만 정승에서 떨어지면은 인적이 끊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걸 겁니다 아마. 그렇게 봐야 되고 정치는 이제 무상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홍 대표 말처럼 박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벗어나고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지가 늘어나고 입지가 커질까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 작용의 일환이었고 한편으로 보면은 좌파 우파 대결에서
우파가 패배한 거다. 이 차원으로 보면 돼요. 이것이 이제 국가적인 사태와 연결돼 있고, 그렇죠? 남북관계도 연결돼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누가 통치를 잘못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차원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탄핵이란 것이 지금.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 대표 말대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 탄핵의 그 그늘을 벗어나서 새 출발해 보겠다. 그게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탄핵 성격이 다르니까, 탄핵 성격이 특이하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떠세요? 탄핵 다 없던 걸로 하고 하면은 국민 지지 획득해주고 입지 넓어지고 우파가 성장하고 그럴까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대표는 자한당의 대표고, 또 자한당은 뭡니까?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이끌었던 여당했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한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 자한당을 이루고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무한 책임을 지는 그 상황이에요. 대통령만 책임지고 우리는 몰라. 그러면 안 되죠. 탄핵 때도 방관 내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안 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또 이리저리 참여도 많이 했고, 그런데 어찌 무한 책임을 안 질 수 있냐? 책임을 져